인도 정부가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기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부지런히 인도 자동차 시장의 문을 두드려 왔는데요. 관세율 인하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인도에 신설하겠다는 것이었죠. 인도 당국은 공장을 먼저 지으면 관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인도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1월 13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도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인도 정부가 모든 전기차에 붙는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인도는 현재 4만 달러, 약 5,300만 원이 넘는 수입산 전기차에는 차량 가격의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만 달러 이하의 차량에는 7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아주 엄청난 관세이죠. 수입산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지금보다 55%에서 85% 이상 낮은 관세율을 수입 전기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제시되었다는 점이 아주 큰 변화로 생각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도 정부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인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 전에 관세를 먼저 인하해 줄 것을 인도 당국에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수입 전기차에 붙는 관세를 낮추면 공장 설립 시기까지 인도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었는데요. 테슬라는 또한 인도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신설해서 3만 달러, 약 4천만 원 이하의 차량을 인도와 주변 지역에 판매할 계획을 인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를 수출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인도 당국은 관세 인하의 선행 조건으로 생산 설비 투자를 먼저 요구해 온 것이죠. 그동안 인도 정부와 테슬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인도 당국과 테슬라의 요구 조건이 차이를 보이면서 2021년과 2023년 8월에는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서 테슬라는 일정 기간 동안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일몰 조항, 즉 일정 기한이 지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없어지는 형태로 관세율이 조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멕시코에 기가팩토리를 짓는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보이면서 인도 정부 역시 인도에 대한 투자가 늦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테슬라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도 무역부가 테슬라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2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11월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무역부 장관이 테슬라가 인도의 부품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 공급망에서 인도 자동차 부품 업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도 무역부 장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슬라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테슬라의 주요 시설을 방문한 뒤에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무역부 장관은 지난 9월에 올해 테슬라에 17억 달러 이상의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목표이다. 테슬라가 지난 해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부품을 구매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전기차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배터리 산업이 커지고 앞으로 배터리 산업이 성숙되어 가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여러 영상에서 테슬라 이사로 부임한 JB 스트라우벨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서 사용 후에 남게 되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성장의 초입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차량 수명이 다해도 배터리를 재처리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산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과 기관들의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요, 국내 배터리 관련 24개 업체와 기관들이 작년 11월에 만든 협의체인데요. 국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참여하면서 대규모 조직이 형성되었습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 1년간 많은 논의를 했고요. 향후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제도,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여권 제도는 말 그대로 배터리의 생애 주기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운행 중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첫 차량에서 탈거된 후의 이력과 성능 안전 검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터리의 일생을 담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중국과 같이 전기차 산업이 육성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서 사용 후 배터리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사용 후 배터리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해서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300만 개, 국내에서는 42만 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미 사용 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 배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로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지만 폐배터리 중에서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해해서 원재료를 추출하는 방식까지 재활용의 범주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근 배터리 업계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와 관련해서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서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에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은 글로벌 프로세스인 탄소 중립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공급망 재편 맞춤형 대응 방안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의 재활용 기술과 공정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각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방향에서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는 미래 성장 산업을 품고 가는 황금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 그리고 튀르키예 제조사 코치가 올해 2월에 맺은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참자 업무 협약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1일 코치그룹은 전기차 수요 둔화 전망에 튀르키예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을 투자하는 것 대신에 LG엔솔의 제품을 직접 공급받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1월 12일 LG엔솔은 입장문을 통해서 LG엔솔과 포드 그리고 코치 3사는 신중한 논의 끝에 현재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고려했을 때 튀르키예에 건설 예정이던 배터리셀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속력 없는 3자 MOU를 상호 해지한다라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이들 3개 회사는 2023년 2월에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인근 바슈켄트 지역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 2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연간 생산 능력을 45GW시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합작 범인에서 만든 배터리는 주로 포드의 상용차에 쓸 예정이었는데요. LG 엔솔에 따르면 당시 포드와 코치는 현지 합작사 포드 오토산을 세워서 연간 45만 대 규모의 상용차를 만들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포드와 코치가 국내 배터리 회사와 합작 계획을 바꾼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포드와 코치 두 회사는 지난 해인 2022년 3월에 SK온과 튀르키예의 합작 범인을 설립하는 협약을 맺었다가 올해 1월에 없던 일로 하기도 했죠. 올해 초만 해도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6년부터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본 것인데요. 완성차 제조사들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업체를 다변화하려고 했고요. 포드가 SK온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공급사를 찾는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세가 예측되면서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공장을 지으려면 수조 원이 들어가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약하고 곧바로 배터리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엔솔은 MOU가 구속력이 없고 본 계약 전이라서 비용 손실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드와 맺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배터리 합작회사 무산을 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악재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속을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LG엔솔은 기존 생산시설에서 동일한 상용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배터리셀을 공급할 예정이고 LG엔솔과 포드 양사는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확장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2035년까지 유럽 전역에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포드의 목표 달성에도 협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미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포드의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당장 적자가 나는 전기차 사업부를 축소하겠다라는 계획이지만 결국 전기차 전환이라는 산업의 큰 흐름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배터리 생산도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